자, 다들 잘들 지냈니?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도 이뤄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앞으로 7주 동안은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이뤄진다는 학교 방침이니까 다시 안타깝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 만나보아야 될 것 같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공학을 수강하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이 강의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자.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안전공학을 수강을 하는데, 자, 안전공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전이란 무엇이지? 물론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 하지만 안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둘째치고, 자, 안전이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도 한문 세대였던가? 그래도 한문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한문 시험은 다들 보는 것 같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보면 편안할 안자에다가 온전할 전자 해갖고 보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그게 안전이지. 그럼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는 뭐야?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또 부동산 때문에 또 사회가 시크시크한데,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쉘터의 개념이지. 뭐야? 바로 우리의 몸을,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인간은 갖고 있는 한계가 많지.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또 우리 인간은 오늘은 그래도 많이 날씨가 시원해지고 또 푸른 하늘도 보이고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많이 덥다든지 많이 춥다든지 할 때는 우리 신체만으로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추울 때 옷을 껴입는다든지, 더울 때는 옷을 벗고, 또 너무 더울 때는, 햇빛이 강할 때는 어떻게? 몸을 가리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걸 막는다든지, 혹은 아주 추울 때는 옷을 껴입고 혹은 몸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데, 그 옷 외에도 바로 우리는 집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외부의 이러한 온도 변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꼭 집이 갖고 있는 기능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능만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돈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안전이 확보가 되지. 그래서 집을 나서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특히 보면 집안에 때 특히 집안에서 어떻게? 안자에 여자를 뜻하는 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어떻게?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왜? 그건 여기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편안하고, 또 임금왕자지. 임금이 집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야? 궁궐이지. 임금은 다 이렇게 궁궐에 있을 때, 궁전에 있을 때 호위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하는 그런 상태. 물론 한문으로 쓰자면 그런 뜻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어렸을 때는 보호를 받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성인이 되니까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 외적인 것,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다. 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신체,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고, 털럭 하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그다음에 안 다치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심신이 편안한 상태. 이때가 안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안전은 왜 필요해? 당연히 우리가 안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추구하는 것들, 물론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될 욕구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켜야 되는 욕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보통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 세대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 건강은 뭐야? 안 아프고 안 다친 게 건강한 거지. 그게 바로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살고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삶을 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 혹은 가치관 등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바로 누가 안전을? 바로 여러분들이 미성년일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가 이것을 안전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이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는 누가? 바로 이 국가가 바로 안전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안전하기 위해선 즉 안 다치고 안 아프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안 다치고 안 아프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상당히 안전해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지. 그러한 것들은 소극적 형태로 하면 어떻게 돼? 바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조심이지 조심. 무엇을 조심해? 유해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의 조심을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아픈 건 뭐지? 사람은 언제나 조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24시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조심만 할 수는 없지. 왜? 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유해하고 위해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를 안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24시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 아프고 안 다치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공학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찾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처럼 보이지?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아랍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이라고도 하지. 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에 있으면서 또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프랑스 식민지도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프랑스 파리에 가장 가깝게 건설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레바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인구는 한 680만 정도? 상당히 인구수도 적지. 거기에 또 근래까지도 계속 내전이 있었고 그전에는
또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기구가 그쪽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하고도 분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끊임없는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해하고 이렇게 많이 폭격받고 그래서 황폐화됐다 그래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지중해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하고는 교육이 1973년인가 시작돼서 북한하고 우리나라 동시에 이쪽하고 아마 개국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민이 총 200 몇 명밖에 없다고 하고, 지금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내전이 있기 때문에 가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한 번쯤 가봐야 되는데,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 8월 초에 바로 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건 한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폭발 사고로 해서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라가 더 힘들게 되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또 파괴되는 그런 상태를 겪었는데, 자, 그때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 물질 질산 암모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부산항에도 보관돼 있다 그러지. 그래서 그때 폭발된 것이 한 7천 몇백 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2,160톤이 부산항에 보관되고 있대.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베이루트에서 폭발한 이 질산 암모늄도 사실은 원래 이 모잠비크로 가는 것인데, 모잠비크로 향하다가 이 베이루트에 잠깐 들린 선주가 거기서 다른 걸 실으려고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갖고 그냥 배를 버리고 배를 포기하고 뭐 어쨌다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그것을 압류해서 창고에 보관한 것이라고 하지. 그것이 잘못해서 뭐 그것이 한 10여 년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이 관리가 잘못돼서 폭발을 해서 그런 대규모 참사를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인명피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피해, 사회적 문제 등등 많이 발생하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고를 예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빙산처럼 보이나? 그래서 빙산은 대부분 한 80% 가까이가 수면 아래에 이게 잠겨 있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드러날 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비용. 그래서 뭐 피해 비용으로 치면 베이루트 같은 경우도 뭐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러는데, 자,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직접 비용이라고 그래. 직접 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나머지 드러나지 않는 간접 비용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사고를 줄이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하이니의 빙산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사고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여기에 10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고 예방을 하면 10이라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40을 더한 50이라는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여러분들이 선배가 한참 잘 나갈 때, 이때는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골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행복한 시절이었지, 그때는. 근데 그때는 바로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은 만들긴 하는데 이것이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불량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뭐 또 품질이 안 좋다 보면 나가서 팔리는 것도 싼값에 팔리고, 그러다 보니 물건을 만들어도 품질이 좋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기업마다 이런 혹은 나라에서도 품질관리 촉진법이라는 걸 내세워갖고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품질관리 부서를 두고 품질관리자를 두어야 된다 하는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 따면 기업을 다들 골라서 갔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뭐 10개 중에 혹은 100개 중에 분량이 뭐 하나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제 3시그마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 관리 수준이. 근데 지금은 6시그마 시대지. 100만 개 중에 하나 분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때는 기치가 뭐였냐? 가는 기업마다 어디든지 품질 제일이라고 써져 있었어. 회사마다. 그럼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관리 기술도 부족하고 생산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물건이 없는 시대였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이런 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 최고가 됐지만 한때는 뭐 일본 제품이 좋고 또 그전에만 해도 물자가 귀했을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라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연필 자루도 그것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연필 자루도 뭐 물 건너온 비제다 일제다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국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품질 제일 이전에 한 20, 30년 전은 뭐였냐? 이제 생산 제일이었지. 그죠? 물자가 없고 물건을 못 만들었어요. 물건이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 그때는 지금처럼 기업 수도 많지도 않았지, 우리나라에. 그런 생산 제일에서 또 물건을 만들어도 좀 더 품질이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품질 제일인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아니 품질이 좋은 걸 만들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다쳐. 그랬더니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품질을 좋게 해봐야 결국 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결국 생산 원가에 다 포함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결국 제품의 경쟁력이 다시 없어지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품의 경쟁력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한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불기장한 것이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가 생소할 테지만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IMF 시대라는 것이 접어들 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지. 그때 두각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때만 해도 이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 걸 기치로 내걸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뭐 웰빙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IMF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 힘든 시절을 보내고 다시 우리가 힘차게 다시 일어섰지만은 그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좋아지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각각 기업에서 이제 3기 업종을 기피하는 것이지. 3기 업종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생소한 그때만 해도 3D 업종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지. 그때만 해도 한참 사회 회자가 되었는데 뭐냐? 바로 위험하고 더럽고 그리고 힘든 작업을 하는 이러한 직종을 이제 3D 업종 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데인저러스하고 그 다음에 디피컬티하고 더티한 이러한 직장은 그때 사람들이 기피했는데 바로 이같이 사고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위험한 직장이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바로 많이 다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피해서 결국은 제품을 사람들이 결국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되지만 기업에선 결국 내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다치고 또 요즘은 뭐 인간 경영, 뭐 가족 경영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족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다치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도 혹은 기업의 도리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여 년 전부터 각 기업 뭐 사고 현장뿐만이 사고 현장,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2호선은 특히 지상철로 돼 있어서 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각 기업의 지붕 혹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입구 이런 곳에
다 써져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품질 제일이란 말 없고 안전 제일이란 말이 써져 있지.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고 그것이 어떤 안전이 전체적인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판단 기준의 최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공학과 교수님도 이야기했는데 왜 사고를 안전한 사고가 있다고 안전사고라 하느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사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 바로 일본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특히 일반 문장이 아닌 사적인 표현이나 대화 속에서는 일본 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에게 맺힌 것이 많은 그런 나라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는 또 가까운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전후에 다시 경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 자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원재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내다 파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일본 또한 이런 시스템은 결국 서구에서 먼저 과학문명이 발달한 서구에서 받아들이게 되지.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그것을 동양화 혹은 일본화 많이 시켰다고 할 수가 있어. 왜?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화시키고, 일본화시킨 것이 결국은 우리 같은 동양의 입장에서는 많이 동양화시키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도 이 세계적으로 그것을 뒤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많이 들어오게 되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도 마찬가지. 일본은 먼저 명치시대부터 개화가 되면서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서구에 발달된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게 되지. 그러면서 일본화 시켰는데 우리는 문화권이 뭐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도 대부분 보면 일본에서 갖고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안전사고라는 것도 결국 일본에서 오고. 그런데 자, 여기서 안전사고라는 것은 안전한 사고가 아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사고로 이어진 것들, 이라서 안전사고라고 그래. 이렇게 명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안전한 사고라는 없는 거예요. 사고 중에서도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들, 거기엔 안전사고도 있고 다른 범죄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혹은 조심하고 노력하고 관리가 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안전사고라고 분류를 해서 이것을 관리 지침으로 혹은 삼다는 것, 관리 대상으로 삼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니까 이런 파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8%, 이것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란, 결국 인간이 실수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불안전한 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중에 10%는 안전하지 못한 기계적 혹은 신체적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98%, 나머지 100%, 2%만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 물론 아까 베이루트 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나가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잘못도 안 하고 지금 얘기했던 실수도 안 했는데, 그건 뭐야? 바로 이 불안전한 상태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그것에 관련이 되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근데 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거라는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태풍이 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관 도어가 작동이 잘 안 되는데 그건 뭐냐 낙뢰가 돼서 그것이 입은 것인데 자 낙뢰 때문에 결국 뭐 도어 시스템만 피해를 입은 건 다행인데 그로 인해서 자칫 그것이 오작동이 된다든지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또 불완전한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에 의해서 98%라는 것은 이 불완전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며 이것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고 98%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것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심하고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래 계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이것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칫 이것이 4, 50분 동안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가 흐트러질 때가 있지. 근데 우리가 일을 하거나 그럴 때 특히 위험한 상태에 일을 하거나 할 때 주의가 자칫 흐트러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수로 이어지고 실수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사고는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통 아이 때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다시 서고 걷고 그러면서 뛰고 달리고 그래서 하게 되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한 5살이 되면 우리가 뛰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장하게 되지. 자전거. 어떤 욕구냐?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동하고 편하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어렸을 때 다 많이 흥미를 갖고 또 배우고 그러다 좀 지나면 좀 더 편하고 빨리 이동하고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요즘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퍼스널 모빌리티가 뭐였지 그게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여건이 되면 모터가 달린 오토바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면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자 우리가 좀 걷거나 뛸 때 다쳐봐야 넘어져봐야 어디가 까지는 정도지. 그래서 특히 무릎팍, 그다음에 팔꿈치, 손바닥 많이 긁히고 하지. 근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훨씬 더 빨리 가는 대신 잘못하면 골절을 입게 되지. 더 속도가 붙는 전동 킥보드 혹은 오토바이를 타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자동차가 되면 어떻게 돼? 최소한 시속 60km 또 시내 시가지에선 60km지만 한 고속도로 같은 데 100km 이렇게 달리게 되면 최소한 사고가 나면 중상, 사망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1년에 몇 명이 사망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생각 몇 명 정도가 사망할 것 같지? 놀랍게도 1년에 5,000명 가까이. 그래서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2018년, 17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이제 5천 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5천 명이면은 하루에 10명 이상, 15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린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할 때는 예전인데 어떤 카피 문구가 있었냐면 좀 끔찍하지만은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그런 카피 문구가 있을 정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이 캠페인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치러야 되는 대가도 크다는 것. 자,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 생활도 이런데 산업 현장은 어때? 산업 현장에는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지.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더 편하고 더 빨라지는 만큼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 그것들은 뭐야? 바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베이루트 참사에서 원인이 됐던 질산 암모늄 같은 것이 우리나라 부산항에도 뭐 3,000톤 가까이 2,000 몇백 톤이 보관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왜? 그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 관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수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도 쭉 읽어보면 자, 우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팔꿈치, 무릎, 머리 등이기 때문에 바지를 입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해야 해요 하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러한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타기 운동 같은 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 쓰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안전하다. 슬리퍼나 이런 것보다는 자전거를 탈 때는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안전해. 등등등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14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나? 처음에 다치면 하게 되지. 자, 보면 내가 누구지? 바로 또 안전공학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쓰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면 바로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헬멧 이런 걸 쭉 다 지키게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보통 한 거의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30여 년 전, 25, 6년 전이니까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이걸 해야 된다 해갖고 이런 것까지 다 사줬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걸 하고 다니는 애들이 없으니까 한 번 하고 나가더니 들어와서 못 하겠다는 거야. 왜? 친구들이 놀린다고. 그게 뭐냐고. 안전이란 그런 것이지. 하면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혼자 안전하게 해서 그게 뭐냐고 그러고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예를 들면 그것도 뭐 한 20여 년 전인데 내가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차를 타자마자 벨트를 맸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한다는 얘기가 운전을 하면서 저 운전 잘해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도 차를 타면 반드시 동승자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도 안전벨트를 잘 안 매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좀 이게 걸린다고 느슨하게 이렇게 핀을 달아갖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자동차 용품점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처럼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혹은 일반화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안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지. 우리 애도 그러다 보니까 창피해서 못하고 애들이 놀린다고 그러다가 한번 넘어져 보니 필요하다는 걸 하던데 또 그렇게 하다가도 언제 안 해? 이제 좀 탈 줄 알게 되면 안 해. 왜? 넘어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안전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늘상 발생하는 일 같으면 관리할 필요도 없지. 알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임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것이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혹은 평생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 기업에 있어서도
혹은 어떤 조직,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도 매일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 그로 인해서 바로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아프거나 해서 인적 피해 혹은 물적 손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들고 가다 걸려 넘어지면 다치고 일도 못하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게 왜 넘어졌을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는데 걸려서 넘어지니까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걸려 넘어지는데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나눠서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뭐야?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소 잃고 뭐 고친다고 그래? 외양간 고친다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자, 다치기 전에 혹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막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를 들면 자, 베이루트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산항에도 질산암모늄이 2천 몇백 톤이 있어. 야, 이거 큰일이네 하고 전부 다. 물론 베이루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미리 막았다면 그런 커다란 인명피해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겠지. 마찬가지 우린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실수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이것들을 막고 없앨 수 있다면 그러한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 혹은 경감시킬 수가 있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를 통해서 물적 손실,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막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인적 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뭐야? 바로 그냥 단순히 아까부터 이야기한 조심하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림을 따는데 이것이 어디로 보이지? 바로 이 호텔 프론트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호텔은 뭐지? 가서 호텔이야말로 바로 손님은 왕이다 하는 곳이지. 거기 가면 뭐든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짐을 벨보이가 침실, 방까지, 객실까지 날라다 주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예를 들면 룸 서비스를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식사를 시키면 전화만 한 통하면 다 갖다 주고 또 세탁물도 와서 부르면 와서 갖다가 다 세탁해서 갖다 넣어주고 결국 여기는 호텔은 바로 손님이 왕처럼 지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호텔비가 일반 숙박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되지. 그만큼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어때? 왕처럼 모시기 위해서는 호텔 전체 모든 면에 있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관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물론 그보다 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 자, 그럼 관리를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산업공학도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처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다시 조치를 취하고 다시 기획하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 앞글자를 딴 PDCA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이것이 이 PDCA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되면 시스템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물론 단순히 관리만 잘 되고 하면 시스템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이제 시스템화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스템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 안전도 마찬가지. 안전 관리가 잘 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다 보면 시스템이 정착하여서 안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손님들이
이런 좋은 목장을 하고 이런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오면 자, 이 바닥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물기라도 떨어져 있다든지 하게 되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지. 그러면 큰일이지. 그럼 어떻게? 물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은 뛴다든지 그러면 쉽게도 그런 데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왜? 특히 뛰게 되면 그만큼 닿는 면, 마찰력이 적어지고 마찰력이 적다 보면 힘의 이동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물이 떨어져 있다? 그럼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닦아내야지. 실시하고 또 보고 다른 데는 또 없는지 제대로 닦였는지 보고 덜 닦였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도 안전에 대해서는 자, 그것이 사람을 다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은 없는지 하고 조치를 하면서 계속 이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진행되는 것이 안전관리이고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야? 안전공학이지. 안전공학은 이것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산업공학이 뭐야? 결국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인데 바로 안전공학은 이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안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기법, 테크닉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강의는 우선 이론 수업은 지금처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녹화를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그것을 파일을 변환시켜서 여러분들 이캠퍼스에 유튜브 형태로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형태가 돼.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7주는 비대면 수업이니까 어떤 형태가 될지 사례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과제를 내주는 형태에서 과제 평가를 하고 아마 중간고사는 지난 학기처럼 온라인 강의가 되면 아마 중간고사는 없을 것 같으니까 기말고사 35점, 프로젝트 35점, 출석 15점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게 되면 되는데 시청을 안 하면 결석이 되고 같이 마이너스 1점 처리. 지각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강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결석 처리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이캠퍼스의 쪽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면 그것을 수정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영상 강의 시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내가 알 수가 있으면 그걸 보고 출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공학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수강해야 되니까 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기보다는 보다 소극적인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안전공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안전공학을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혹은 사회 진출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는다면 훨씬 더 성과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전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안 아프고 또 안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남을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얼마인지 적용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공학이라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기법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어쨌든 알아두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스템을 또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해 주었으면 해. 그래서 강의 자료는 뭐 구체적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그때그때 배부할 예정이니까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서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한 것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지금 뭐 안전공학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안전공학의 테크닉,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새롭게 지금 나와 있는 책들도 없고 좀 많이 오래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냥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된다면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배부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가면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뭐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하고 좀 그런 것들은 찾아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이런 물론 안전공학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인간공학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도 또 지금 계절도 계절인 만큼 한번 여러 가지 인문서적, 인문과학 서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읽으면서 수업에 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소개했는데 레바논의 베이루트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 레바논의 국기를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아마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예전에 보면 뭐 가끔 축구 경기 같은 걸 월드컵 예선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혹은 올림픽 이런 데서 레바논하고도 몇 번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레바논 국기가 나오지.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랑 비슷하냐 하면 레바논 국기에는 특이하게 나무가 그려져 있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삼나무의 일종인데 그것을 나무만 싹 빼면 어느 나라 국기랑 같아지냐? 오스트리아 국기랑 똑같아진다고 그래. 한번 못 본 학생은 한번 찾아보도록. 근데 이 백항목도 유명하지만은 여기에 이 베이루트 하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이긴 해도 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참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본 학생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뭐 들리는 말로는 20세기 이후 영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는 성서 혹은 성경, 바이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혹은 읽힌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책이라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속에 항상 전공서적만 넣고 다니지 말고 이러한 책도 한 권씩 넣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기계가 더불어가는 세상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거기서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 인간다움밖에 없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 가을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데 가을하면 독서지. 그래서 뭐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 칼릴 지브란의 뭐 예언자 혹은 뭐 이 사람은 오래전 사람이고 그래도 결국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대, 시간 이런 걸 초월해서 항상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책 중에는 요즘
내가 별로 안지 얼마 안 된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백기양이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시집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은 여러 가지와 많이 달라서 왜 시인을 생각했냐면 결국 이 칼릴 지브란의 이 예언자도 결국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좋고 또 우리나라 정서 이 백석 시인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그 시를 읽다 보면 내가 그 평안북도의 정주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시가 또 다른 형태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산문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것을 아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공학을 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한 결국 안전공학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 속에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산업공학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물론 이 사고가 안 나고 물적, 인적 피해가 없으면 경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인간 존중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산업공학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 인간 존중과 맞물려 있어서 안전공학 또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수업에 매진을 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